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는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신호 대기하는데 그때 이게 일상이 되겠구나라고 느낀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란불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왠지 이게 정말 일상이 됐구나. 예전 같았으면은 뭐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미세먼지가 있는 날만 쓰는 사람만 썼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점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일상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트렌드와 편의점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트렌드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일반 외식보다는 배달 시장이 훨씬 더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과연 이 배달 시장 자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도 느꼈던 거는 배달 시장이 확실히 커졌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첫째,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럼 아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환경이나 모든 게 더 열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 근무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훨씬 더 근무적으로 효율이 많이 나온다는 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집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환경을 좀 더 많이 변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꾸미는 거에 또 집중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 자료들을 보면은 과연 현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왜, 무엇 때문에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상적으로 평균 외식 빈도가 한 일주일에 한 2.7회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배달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숫자로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 3회를 이용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간식 개념으로 배달을 시켰다고 한다면 요즘은 집에서 일상적인 식사로도 배달을 많이 시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도 역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배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야식이 생각났을 때 그때 이제 또 배달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있을 때도 배달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배달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비대면으로 주문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고 많이 했어요. 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거는 작년 대비 매장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배달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곳을 배달이 안 되는 점포 같은 경우는 포장을 많이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였냐면 외부로 주문하는 거를 이제 일상적이 된 거예요. 작년만 해서도 전화 주문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배달 웹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 이 자료 안에서만 봐도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달을 주문할 때 주로 시키는 아이템이 1위가 치킨입니다. 치킨. 두 번째가 중식. 세 번째가 피자. 요 세 아이템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 강한경님이 중식은 프랜차이즈가 없이 그냥 노브랜드로 다 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중식 자체는 원래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프랜차이즈 회사가 들어오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라는 회사는 기본적인 맛은 가져간다라고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거든요.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어느 지점이나 그냥 평균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식에 프랜차이즈가 없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개인 브랜드는 정말 많지만 여기에서 누군가가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하나만 낸다면 여기만큼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치킨은 저도 사실 치킨은 자주 먹지는 않아요. 자주 먹지는 않은데 요즘 치킨도 막 매운맛도 나오고 막 간장 베이스도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매운맛 나온 거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사람의 심리가요. 경기가 안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는 소비자들은 특히나 매운 거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김창진님. 이분은 2개월 만에 매출 5천을 달성을 하고 1년 되고 나서 1억 3천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엽기 떡볶이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혹시나 매운 아이템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댓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회 평균 주문하시는 양은 거의 2.8인분, 그러니까 배달료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26,000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1인분 주문이 없는 데가 더 많다 보니까 아마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선에서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일부러 최소 주문고 금액 자체를 8,000원으로 부담 없게끔 잡았던 이유도 굳이 2인분, 뭐 예를 들면 3인분은 미리 나중에 먹을 것까지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에 배달 팁을 기본 받자라는 전략으로 세웠던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만 주문하기가 이제 모호한 거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한다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배달 이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집에서 음식 해먹기 귀찮아서 아니면 지금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시킬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익숙해져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는 배달을 이용하는 빈도수도 그렇고 배달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배달의 이용 빈도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식비를 절감하는 게 1위로 나왔어요.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요건도 생기고 뭔가 변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비용을 줄이는 게 외식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옷이라든가 뭐 얼굴 화장이라든가 뭐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배달비를 추가로 내야 되다 보니까 배달시키기를 점점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포장으로서의 전략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손님이 직접 전화로 미리 주문하시고 찾아오는 서비스잖아요. 포장하시는 고객들한테는 뭐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서비스로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하게 됐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배달을 주문을 할 때 메뉴나 아니면 그 음식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문 후기나 리뷰, 이걸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별점, 제가 모르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참고를 해볼 만한 게 별점하고 주문 후기였거든요.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면 아마 리뷰가 올라오지 않는 거에 힘듦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인분들 부탁해서 음식도 마케팅으로 한번 드려보고 그거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화주문보다는 웹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웹 중에서도 1위 배달의 민족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두 번째가 요기요. 세 번째가 배달통인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다 같은 회사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주문하는 거에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주 타겟층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SNS나 이런 쪽에 예민하게 갖고 있는 나이대가
20대와 30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 그리고 1인 가구.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아니면 내가 배달 점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치나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이 타겟팅과 이 어플을 사용하는 거에 인지를 하시고 선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의외형 또 말씀을 드리면 배달 웹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이 쿠폰이나 할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내가 원하는 브랜드 아니면 뭐 쿠폰 있으면 땡큐지만 굳이 쿠폰이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소비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선정하고자 있는 이 아이템, 메뉴를 뭘 먹을 것이냐, 이거가 제일 큰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플이 생기면서 배달 어플 자체가 그냥 메뉴판이 된 거예요. 많은 음식점이 있고 많은 메뉴들이 있다 보니까 클릭해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뭘 먹을지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미 결정하고 어플을 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플을 운영하신다면 사장님들 혹시 비마트 알고 계시죠? 비마트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마트 자체는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배달을 해서 그 당일날 주문함과 동시에 배달을 시켜준다라는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도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와, 제가 카페 커피 배달하면서도 느꼈었지만 이제는 배달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상의 매장 자체도 이제는 대형마트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뭐 온라인 쇼핑이 이제 계속 커지고는 있었지만 그 온라인 쇼핑의 단점은 내가 지금 주문해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음식점 배달하듯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주문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강남권에만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아마 전국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펀 레스토랑인가? 그 프로그램만 봐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그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을 찾는 게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식사 대용보다는 간식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왜 편의점끼리의 요리도 뭐 있잖아요. 뭐 떡볶이 뭐랑 뭐랑 섞어서 먹으면 뭐가 맛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뭐 학생들한테는 많이 공유가 되듯이 값도 싸고 가성비 있고 좀 뭔가 간단하게 그래도 끼니 하나를 때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을 방문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들, 이런 식품들이 비마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모바일상으로 주문만 해도 1시간 안에 온다라는 거. 와, 이게 되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비마트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시장의 판도가 바뀌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을 하고 있고 내가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홀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배달 시장을 뛰어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디지털화 시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빨리 뭔가를 준비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지 마냥 예전의 방식대로 하신다면 도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달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그냥 배달 음식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돼요. 지금 뭔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보 자체가 실력이고요. 그 실력이 앞으로의 사장님들을 바꿔줄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SNS나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들은 젊음과 열정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열정을 내가 뭘로 대체를 할지 시장 안에서 해봤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공부 같은 것도 꾸준히 늘 하는 얘기죠.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힘내세요.